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5월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준공된 지 44년 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 아파트가 1,37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도로로 분리돼 있어 당초 2개의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하나의 주택단지임을 감안해 이번에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가 기존 주택시장을 넘어 경매, 청약시장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주택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매물이 경매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잔뜩 쌓인 눈으로 만들어놓은 눈사람들 좀 종종 보셨을 겁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만들어놓은 눈사람을 보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또 이 눈 때문에 빙판길에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들은 마음 한켠을 좀 씁쓸하게 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이렇게 날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동짓날이죠. 따뜻한 팥죽 한 그릇 드시면서 마음 따뜻하게 녹이시고 또 부동산 관련된 고민은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번이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만큼이나 추운 부동산 시장, 그래서 고민도 더 깊어지는 요즘 또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눠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워낙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많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풀어주겠다, 뭐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실제로 좋지 않은데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 또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대책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시장에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들 하실 건데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오늘 고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놓다 보니 이거 내가 움직여야 하는 때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때인가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 혼자 마음앓이 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바로 어제 발표된 내용이죠. 정부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모든 초점이 다주택자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물론이고 이 취득세는 절반가량 줄어들고 또 이 대대적으로 임대주택 활용하는 방안까지 모든 규제를 그동안 징벌적으로 좀 행해진 것이다. 정상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범식 대표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12월 21일이죠. 어제 바로 정부가 2023년 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많이들 하루 정도
열심히 들으셨을 건데 뭐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앞으로 언제쯤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건 바로 취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과에 대한 부분,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1에서 3%대로 주택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2주택자, 즉 다주택자부터 조금 이렇게 세금의 변화가 생기는데 일단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8%, 2주택자는 그리고 3주택자는 12% 그리고 법인과 4주택자 이상도 12%의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고 있었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세율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뭐 비조정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이긴 하지만 3주택자부터 이 취득세 세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3주택자는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은 8% 그리고 법인과 4주택 이상은 12%로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 그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가 나오면서 첫 번째로 규제 지역 내에서의 취득세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일단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정도로 적용을 받던 취득세율이 이제는 1주택자와 동일한 1%에서 3%대로 이제는 좀 더 완화가 됐고요. 특히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의 취득세를 적용을 받았었는데 딱 절반 정도 줄여줘서 6%로 이제는 취득세를 적용하겠다. 특히 이제 4주택자 이상도 마찬가지로 6%대로 12%에서 50% 정도 낮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또한 이제 비규제 지역인 내에서도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그리고 4주택은 12%로 굉장히 좀 높은 세율이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를 줄여주면서 취득세 이제 3주택자는 4%, 4주택 이상자는 6%로 취득세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회 통과되고 난 이후 시점부터 취득세가 적용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발표된 날짜죠. 2022년 12월 21일부로 1일까지 그때부터 그 거래가 된 주택들에 한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4월 언제쯤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부로 이제 취득세 거래를 하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그런 거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 세율로 국회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적용을 받아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온 거는 바로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양도세가 규제 지역 내에서는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 정부가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겠다, 그리고 중과 유예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 부담이 크신 분들, 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컸던 분들이 좀 이런 유예 기간 때 좀 팔까 하면서 매물들이 좀 많이 시장에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는 남지를 않은 이 기간 내에 거래도 안 되고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 유예 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1년 더 연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이 아니라 2024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좀 시기를 좀 앞당겨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좀 보자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아직 거래도 잘 안 되는데 5월 안에 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양도세 이거 좀 중과 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던 수요층들, 이런 매도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 좀 더 급하게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1년 정도 더 여유를 가지고 주택을 보유해도 좋다라고 미리 시장에 신호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전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분양권을 받거나 입주권을 받게 됐을 때 입주되기 이전에 이런 분양권, 입주권을 거래할 때는 우리가 전매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매를 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당첨받아서 1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70%, 또 1년 이상일 경우에는 60%까지 적용을 받는 굉장히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개선을 하면서 1년 미만에 있는 것들은 45%로 줄이고요. 1년 이상 된 1년 이상이 돼서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이면 7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60%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45%,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전매를 통해서도 시장에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온 건 이제 양도세는 아니고요. 규제 지역 내에서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됐고요. LTV 30% 선 내에서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팔려고 급하게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던 매물들을 조금 더 이제 시간적 여유를 벌게끔 해주는 양도세 중과 유예뿐만 아니라 시장에 워낙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젠 다주택자분들도 시장이 유입될 수 있게끔 대출을 풀어주는 형태의 좀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형태의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파트,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원래는 아파트가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2020년 7월 달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전면적으로 이제 축소를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4년 단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고요. 장기 8년짜리를 10년짜리로 전환하면서 실제로 이제는 10년짜리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파트, 즉 비아파트만 허용을 하고 아파트는 등록을 못 하게끔 했었는데 이번에 아파트도 다시 복원을 해서 85제곱미터, 즉 30평형대죠. 84 타입 미만, 85제곱미터 미만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여기 안에서도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특히 기존에 있었던 세제 혜택들,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이제는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의도를, 정부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런 경제 활성화 대책들을 내놓은 이유는 바로 시장이 워낙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책들을 내놨는데 일단 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수요자들만 가지고는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다주택자, 즉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층들도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유입하겠다라는 의도가 이번에 발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런 대책들이 당장의 효과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효과 부분에서는 당장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해당 나오는 여러 가지 주택임대사업자 또 취득세 이런 여러 가지 대책 완화들이 실제로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실제로 시장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국회 통과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국회에 좀 이견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내년 2월, 빠르면 내년 2월 또 3, 4월 정도 수준에서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 시기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당초에 정부가 얘기했던 부분만큼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풀어줬던 거를 조금 더 낮춰주던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당초 발표했던 내용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는 내년 임시국회 이후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기 때까지는 시장이 좀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취득세가 풀리고 또 다주택자의 대출이 또 완화가 되고 또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내년 5월에서 평균 한 6월 정도에는 시장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시기는 6월 달부터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 쌓여 있는 급매물도 좀 소화가 되고 지금보다는 거래가 조금 더 회복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두시고 내년 상반기 때 국회 통과 여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저거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워낙 거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이 이번에 나오게 됐고요. 또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정부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대책들, 이런 완화책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그냥 위축되고 관심 없이 그냥 지내시기보다는 이런 변화들 하나하나를 좀 더 깊게 보시고 어떤 변화들이 언제쯤에 올 것인가를 미리미리 좀 판단해 두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지키고 또 재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씩 잘 캐치하셔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대책 완화가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5월, 6월까지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머뭇거릴 것이다라는 조언해드렸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그동안 많이 위축됐던 부분이 이런 대책이 완화됨으로써 조금은 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내년에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내가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좀 전개되는지 무료 세미나 안내 대표님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기에 이런 하락기 시기에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언제 바닥이 될 것인가? 또 언제 이런 안 좋은 시기가 또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것인가? 언제쯤이면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시기별로 이 시기 때 또 이 시기 때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예측을 하고 그 안에서 알맞는 부동산 재테크 전략들도 저희들이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올 연말 다 갔습니다. 내년 코앞에 와 있거든요. 내년 시장 미리미리 알아가시고 또 알아두신다라면 내년에 막상 닥쳤을 때 좀 더 현명하고 안전한 재테크 전략 세워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시기 때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 시기들 하나씩 짚어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책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신청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부 남은 시간 시청자 여러분과 부동산 고민 또 해결해 봐야겠죠.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팀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예, 저 남양주시 다산동에요. 네, 신한 인스빌 퍼스트폴에 33평 거주 중인데, 네. 예,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인데 다산 신도시의 신한 인스빌 퍼스트폴에 34평형을 말씀 주셨어요. 지금 예, 부동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시는 거죠? 예. 이사 계획은 따로 있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 이제 지방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갖고 분양 받아서
10억까지 매매가 됐었는데 최근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사 갈 일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걸 좀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그 매도 타이밍이 제일 궁금하시겠어요.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 이거 고민 많으실 거예요. 지금 내놔도 지금 뭐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언제쯤 팔아야 되는 게 좋을까? 가격은 계속 또 떨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최소한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좀 더 늦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다산 신도시 그 지금지구죠, 지금지구. 예. 예, 지금지구에 위치해 있는 신한 인스빌 퍼스트 폴의 아파트. 이거 몇 평형대 보유하고 계세요? 34평입니다. 이제 30평형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거 분양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분양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 4억대 중반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4억 7천 정도. 예, 예. 근데 지금 한참 이게 분위기 좋을 때는 10억까지 갔어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좀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서 거래도 안 되고 급매물이 막 나오면서 최근에 급매물 얼마 정도에 나옵니까? 뭐 6억 8천, 6억 5천. 6억대 중반까지, 예. 6억 5천까지 지금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더 기다리면 이게 더 떨어지지 않을까. 나는 이제 분양을 한 4억 7천대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좀 지방으로 이사 가려면은 지금이라도 좀 파는 게 맞는 건지 팔자고 내놔도 거래는 잘 안 되고 그럼 어느 시점 때 좀 늦추자니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급매가 나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수요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지금 금리가 워낙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금리가 멈췄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 내년 2, 3월 때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미국이 올려서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미국이 또 올리면 우리나라 국내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게 지금 7%대의 대출 이자를 좀 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대출 받아서 집 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이 안 팔려요. 집을 팔아야 되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입장과 비슷한 분들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싸게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10억 하던 아파트가 6억 5천대의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2, 3월까지는 좀 더 시장이 더 위축되고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면 실수요자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상반기 때까지 금리 인상의 여파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은 우리가 실수요자분들도 이제는 주택을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면 거래가 워낙 안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실수요자들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대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혹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금자리론. 예, 보금자리론은 들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 그게 아직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 내년에 1월에서 2월 정도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특례 보금자리는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가 이 대출 금리가 7%인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3.5%에서 4% 사이에서 고정금리를 해주겠다. 실제로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거기에 9억 미만에 있는 주택들 해주겠다. 그리고 9억 미만에 있는 주택들 중에 그중에 5억까지 최대 5억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뭐 DSR 뭐 우리가 복잡한 거 있잖아요. LTV 뭐 이런 거 다 적용 안 시키겠다. 그래서 무조건 다 대출해주겠다라고 이미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적용이 되면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주택을 그래도 금리, 이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거를 기다리느냐. 아니 그러면 시장 가격이 계속 이게 급매물이 나오니까 더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하면서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관망을 하고 보합을 하는 형태로 움직일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이 실수요자들이 내년 상반기 때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그래서 효과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내년 중순 정도가 되면 이제는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 수요자들도 시장에서 유입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아, 예. 예, 이 시기가 되면 저는 한 5월에서 6월 달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움직여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가 되면 실제로 그때는 이제는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뭐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또 이런 다주택 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은 대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왜냐? 전세로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대출 없이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갭 투자가 다시 많이 움직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다주택 수요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시기 6월 달, 이 6월 달 전후로 해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이런 급매물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급매물들이 좀 소진이 될 거예요. 예. 지금은 내가 시장가보다 더 싸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수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급매물로 잘 안 팔리는 거 급매물로 매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시세만큼은 됐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파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10억이었던 이 신한 인스비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빠져서 한 8억 5천대 정도가 정상 시세일 거예요. 예. 근데 이 8억 5천은 안 팔리니까 6억 5천에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6억 5천이 다 소화가 되면 실제로 내년 상반기 때 시장이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보더라도 이 8억 5천짜리가 대략 한 7억 5천까지는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7억 5천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 6억 5천 정도 나오는 급매물이 소화가 돼버리면 결국 시장의 거래는 7억 5천대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예. 저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급매물이 좀 소진되는 시기 때까지는 좀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6억 5천이 아니라 그냥 시장 시세만큼 그냥 7억 5천에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잡아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6억 5천에 내놔도 잘 안 팔려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고 지금 내가 그러면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시적 2주택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고 실제로 일시적 2주택 이 기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그래도 내년 중순 이후에 매도 전략을 좀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좀 봐가면서 내년 중순 이후까지는 좀 버티셨다가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급매로 처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 급매물이 소진되는 시기에 정상 시세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조언 드렸어요. 그때 다시 한번 꼭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도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02-2638-3972번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순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주 겸 투자로 해서 강서구 가양동의 가양 성지 2단지 21평이랑 네. 등촌주공 3단지 24평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가 더 전망이 좋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건데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좀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가양 성지 2단지 아파트 21평형, 등촌 주공 3단지 24평형 말씀 주셨는데 거주하면서 그래도 어디가 좀 투자 가치가 더 높을지 그리고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지 네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내 집 마련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참 고민 많으셔요. 지금 뭐 시장은 좀 안 좋은 분위기고 그죠? 네. 그럼 뭐 예전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 치더라도 네. 지금 이 금액대에 사는 게 맞는 건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은 건지 이 고민을 좀 먼저 하시는 것 같고요. 그죠?
네. 이왕이면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좀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단지 두 단지를 좀 보신 게 직장이 그쪽 근처이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러면 어떤 단지가 더 좋을까? 예. 요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어느 시기 때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뭐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위치를 보니까 여기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 이 열심히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지역이죠. 마곡지구가 있다라면 이 9호선 양천 향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가양성지 2단지하고 또 9호선과 5호선 발산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둥촌주공 3단지죠. 네. 3단지하고 이 두 단지 중에 어느 단지를 사는 게 좋은 건지 또 언제 사는 게 좋은 건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자, 매수 타이밍 일단 첫 번째로 자, 언제 사야 될까부터 같이 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급매물 좀 많이 나오죠, 최근에. 네. 예, 급매물이 좀 나오는데 저는 당장의 시장 가격이 보합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앞서 고민하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더 오를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더 오른다는 얘기는 시장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폭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금리 인상으로. 내년 이제 2, 3월까지는. 그럼 그 시기 때가 되면 조금 더 낮은 금액대 급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예. 그럼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이제 매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파는 게 아쉬운 거고 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가장 그러면 가격이 쌀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일단 우리가 가장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앞에 있는 미래는 바로 내년 2, 3월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는 이 싸게 나오는 급매물을 내가 못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 지금 원래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네 가지예요. 호가로 시장의 가격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죠? 네. 시세대로 또 나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급매는 지금 시장에 나오는 급매가 아니고요. 약간 이거 못난이 면적이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아니면 저층이라든지 이런 그 안에서도 약간 좀 입지가 좀 아쉬운 그런 호수나 동들이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대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급매는 초급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초급매. 지금 이렇게 네 단계의 가격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호가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시세대로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이. 네. 그러면 이제 급매나 초급매로 나오는 지금 시장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급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호수가 좀 아쉽거나 못난이 층이거나 막 이런 것들이 급매로 나왔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정상 시장일 때 급매물을 잡는다는 거는 약간 조금 입지적으로는 좀 아쉬운 그런 것들 매물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급매로 나오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좋은 층, 로얄층에 로얄동에 조망도 좋고 이런 호수들도 실제로 지금 초급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층에 좋은 동을 좀 저렴한 금액대에 살 수 있는 시기가 온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초급매 이 물량들이 해소가 되기 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지금 내년 3월까지는 가격이 조금 더 소폭 하락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건 3월 이후에 6월 달 요 사이에는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와요. 그게 반영이 시기가 되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수요자보다는 이제는 투자 수요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투자 수요자들이 다주택자 전략으로 뭐 주택 임대사업자도 하려고 하고 세금도 없고 세금도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시기로 갈 겁니다. 그럼 요 시기 때 가장 먼저 소화되는 게 호수가 좋은 로얄층의 초급매물들이 가장 먼저 소화가 돼요. 그래서 최소한 3월에서 6월 사이 정도에는 저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언제 사는 거는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네네. 네. 특히나
이 투자 수요자들이 매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최소한 입지가 좋고 사람들이 네. 많이 살 수 있는 거. 특히 지금 시기 때는 월세 잘 받는 부동산을 많이 선호할 거예요. 네. 월세가 잘 나오는 부동산들. 그럼 월세가 네. 잘 나오는 부동산들은 앞으로 그럼 어떤 지역들이냐? 업무타운이니까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주변 지역에 있는 단지들은 그래도 월세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신 두 단지가 마곡지구라는 업무타운에 딱 붙어 있는 단지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외곽권이나 또 지방권하고는 다르게 이런 마곡지구 주변 지역이나 서울 안쪽에 있는 이런 업무타운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주변 지역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특히 이 두 단지의 특징을 보면요. 둥촌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네. 가양성지 2단지는 재건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단지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호재들도 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3월과 6월 사이에 급매물이 좀 소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 때 맞춰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얘기했던 이런 그 정부 정책들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들이 얼마나 잘 시장에 적용이 되는 시점이 어떤지를 미리미리 한 3, 4개월 정도니까 요 안에 네. 꼭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두 단지 중에 어느 걸 사는 게 좋느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등촌주공 3단지도 좋아요. 입지도 네. 업무도 마곡지구 주변에 있고 5호선과 9호선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입지긴 하지만 이 등촌주공 3단지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연성지 2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바로 한강 조망이에요. 한강 조망. 아, 네, 네. 네, 한강 조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양성지 2단지가 앞으로 재건축이 돼서 조금 더 지금 이제 35층 룰도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조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동들, 층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둥촌주공원 3단지도 좋지만 저는 둥촌주공원 3단지가 가지지 못한 조망을 가지고 있는 가양성지 2단지가 조금 더 앞으로 이거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좀 길게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양성지 2단지가 훨씬 더 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단지 중에서는 한강 조망 나오는 성지 2단지를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파트 두 개도 분석 비교를 좀 해드렸고 매수 시기에 대해서도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강동구 네. 길동 GS 길동자이 33평 거주 중인데 한우 전망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인데 강동구 길동의 GS 길동 자이 아파트를 말씀 주셨거든요. 34평형. 아마 이사 계획은 없으신 거죠? 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이제 그 길동 GS 자이죠. 예, 네.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뭐 실제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요게 앞으로 이 강동구 쪽에 이쪽이 좀 분위기가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거주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려면 조금 이렇게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상승기도 있고 또 하락기도 있어요. 이게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고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은 우상향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계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이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네, 그럼 좀 더 이제 길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조금 더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요것만 판단하신다면 그래도 전망치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가 뭐 강동구잖아요. 강동구 그죠? 네, 예, 강동구인데 이 강동구 내에서도 여기 강동 자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죠. 일주일 전에 여기 신동아 1차, 2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여기 헤리티지 자이라고 해서 분양을 했는데 여기도 1순위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좋은데 그 이유는 물론 뭐 분양가도 중요했지만 이 지역의 입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느냐?
바로 여기에 9호선이 앞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9호선이 바로 이 강동 GS 자이 앞에 여기 생겨요. 지금까지는 이 강동자이 같은 경우가 5호선 길동역만 쓸 수 있었는데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쓸 수는 있어요. 걸어서 가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는 있긴 하지만 코앞에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5호선보다 더 노선이 더 중심지를 많이 가는 노선인 9호선이 지금 현재 여기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9호선이 개통이 되면 뭐 잠실, 강남, 여의도 등등 심지어 마곡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겨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주변 지역이 여기에 이제 일자산 천문공원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길동 생태공원도 위치해 있어서 실은 녹지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녹지 좋고 교통도 좋아지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분양도 잘 됐고, 자 이런 분위기로 본다면 저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9호선이 개통이 되는 시기 때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9호선이 2027년 정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럼 굉장히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라. 지금 현재 시장에 가격이 빠지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확실한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고 확실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되면 이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은 충분히 다시 반등해서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인데 그래도 자기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호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좀 빠지는 부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보유하시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지하철 교통 호재가 개통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좀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용산구 서계동에 네. 4세대를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아, 네. 좀 지하라서 약간 고민되기도 하고요. 네, 투자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지가 않아서 네. 투자를 해도 될지 고민돼서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네, 저희 정확한 상담 위해서 혹시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서계동 네. 240-30이요. 240-30 네, 여기에 지하층에 좀 투자를 고민하고 네. 계신다 했는데 여유 자금 어느 예. 정도로 좀 투자 계획하시는 한 거예요? 4억 정도 4억으로. 보고 있어서요. 예, 예. 자금도 좀 크고 또 네. 호재가 있는 용산이어서 어떻게 좀 지금 네. 들어가봐도 괜찮을지 한번 대표님께 네. 분석 부탁드려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서계동에 있는 빌라를 보셨는데 네. 지금 이게 뭐 4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네. 제가 보니까 좀 오래된 겁니까? 새 겁니까? 네, 좀 98년식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잡혀 있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월세로 50 정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네. 한 4억 정도 네. 들어가는 그런 주택인데 이게 또 이제 반지하다 보니까 예. 지하인데다가 4억 정도 네. 들어가는데 네. 물론 서계동이라는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 네. 서울역에 딱 역세권 위치해 있고 이제 호재가 네. 많은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에 반지한데도 이걸 사도 되는가 이게 고민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위치를 좀 보면 우리 이제 서울역 하면은 뭐 지금도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긴 하지만 앞으로도 교통의 중심지를 역할을 하는 지역이 서울역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지하철 10개 노선이 들어서고 뭐 GTX뿐만 아니라 뭐 신안산선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집약되는 지역이 서울역이에요. 근데 서울역 바로 이제 위쪽에 북부 역세권에 이제 뭐 제2의 삼성동이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컨벤션 센터나 호텔, 업무타운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마이스 산업 이런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거든요. 또 업무타운,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교통도 좋아지고 또 중심지로서 변화가 되는 지역이 서울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 주변 지역이 굉장히 입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서울역 주변 지역이 굉장히 다 개발이 완료돼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가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도 서계동은 바로 이게 동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에 이게 서계동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서계동은 과거에 이제 박원순 시장 이제 시절 때 여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했던 지역들 중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은 다시 재개발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청파 1구역도 구역지이 되고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보신 지역 있잖아요. 네. 보신 이 빌라가 위치해 있는 지역, 여기 지역은 실은 올 초에 이제 1차를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네. 예, 떨어졌었는데 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보니까 과거에 여기 주택 가지고 계신데 여기는 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 안 해요? 예, 그 얘기. 그 들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은 안 돼 있다라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네. 예.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1차 때 여기가 이제 신청해서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신 지역 있죠? 이 빌라. 네. 이 빌라 보신 이 지역은 실은 그 신통기획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아,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지금 뭐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네. 혹시나 이거 우리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네.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여기가 과거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해가지고 주거 네. 환경을 좀 뭐 이렇게 벽화 그려주고 뭐 도로 좀 깔끔하게 해주고 네. 요 정도 사업이 이미 진행됐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서계동에서 이제 재개발 운영하는 지역들이 이 지역을 빼고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여기를 다시 놓고 해라, 놓고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 다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지역들도 포함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신청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신통기획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네.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빌라인 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정도 서울역 역사권 입지에 앞으로 이제 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신청도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거래 네. 허가구역도 없고 이런 부분이라면은 굉장히 네. 입지적으로 좋은 그런 빌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조금 걸리는 게 이게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월세를 놓고 있고요. 그렇죠? 월세를 네. 놓다 보니까 4억에 들어가고 네. 이게 또 이제 지하라는 거예요. 네. 예.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반지하법 뭐 이제 통과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반지하에 있는 계신 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지상 쪽으로 옮기게끔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지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 네. 보니까 반지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지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지하에 대한 월세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줄어들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수익들 그리고 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임대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낮은 금액대에 또 월세를 잡거나 전세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네. 네.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좀 찾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예. 이 지역은 좋은데요. 네. 이 매물이 좀 아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로 활용한다면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지금 4억 들어가는 게 못해도 한 2억 정도는 줄어들면서 2억 정도 가지고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네. 자, 이럴 수 있는 좀 그 매물 위주로 좀 찾아보시고요. 네. 실제로 여기가 그런 매물이 좀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 서울역 역세권 네. 있죠? 네. 네. 서울역 역세권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신 데가 이제 서남 쪽을 좀 보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동남 쪽도 우리 호암동 네. 있는데 호암동도 서호암동과 동호암동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서호암동은 이미 이제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이 동호암동 쪽이 지금은 현재 재개발 움직임을 좀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위쪽에서도 여기 남대문 시장 주변 지역이 이미 상업지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 회원역이라든지 이 역세권에 있는 회원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개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이런 지역들까지도 같이 좀 살펴보시고 이런 지역의 전세를 네. 좀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매물들이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2억 정도 내면 투자가 가능하니까 네. 이쪽도 같이 살펴보면서 월세를 활용하기보다는 전세를 좀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네. 매물 쪽으로 좀 찾아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역적으로도 조금 더 넓게 보시고 투자 금액은 조금 더 줄여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예정돼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접수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